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시대 임지웅입니다. 이번 주는 대구와 경남 지방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되는 지역에 발령이 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나보실 소식은 크기는 왕, 맛과 영양은 황제여서 진흙 속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키조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충청남도 보령의 오천항에서 제철 맞은 키조개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생명력 넘치는 바다, 보령 오천항은 초대형 키조개 등장에 풍요롭습니다. 야, 와, 진짜 크다. 서해바다 수심 깊은 갯벌에 뿌리내린 키조개는 잠수부의 손길로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조개인데요. 크기는 왕, 영양은 황제. 키조개 만나러 지금 보령으로 떠나보시죠. 모두가 고요히 잠든 새벽. 짙게 깔린 어둠을 뚫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남 보령 오천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바다로 나가실 거예요? 네, 지금 나옵니다. 와, 그럼 같이 가도 될까요? 예, 타세요. 와, 가도 된대요. 서둘러 배에 올랐던 리나.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이라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렵지만요. 어민들은 드넓은 바다를 향해 새벽을 열어갑니다. 바로 오천항이 자랑하는 특산물 키조개를 채취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바다를 나가셔요? 저희는 물대 작업이라 아침에 일찍 이 시간대 나가야 물건을 잡을 수가 있어요, 조개를. 와, 그러면 얼마 정도 배 타고 가야 돼요? 배 타고 40분에서 1시간 정도 나가요, 오늘 작업장은. 물살을 헤치며 1시간을 달리니 어느새 주변은 밝아오고 배는 키조개 서식지에 도착합니다. 와, 다 왔나 봐요. 근데 정말 아침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올 보람이 있어요. 일단 하늘이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처음으로 키조개 잡는 방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너무 기대가 돼요. 키조개 채취를 위해 노련한 잠수부가 투입되는데요. 바다로 나서기 전 철저한 준비는 필수겠죠. 이게 뭐예요? 사람이 가벼워 뜨니까 네. 무게를 들려고 차는 거예요. 여기 떠 있어요, 무게를 들려고. 아니 근데 되게 무겁게 생겼어요. 이게 몇 킬로 정도 나가요? 무게 다 차는 게 한 40kg 정도 찰 거예요, 40kg. 40킬로요? 네, 앞에 떠 있어. 허리춤에 찬 납 40kg은 키조개를 만나기 위한 필수 무게. 수심 깊은 곳까지 발이 닿으려면 높은 수압도 온몸으로 버텨야 합니다. 와, 키조개 잡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네요. 장비가 빠짐없이 갖춰졌는지 확인 또 확인한 뒤 바다로 풍덩 뛰어듭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바닷속 풍경이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잠수부의 시선을 따라 깊이 더 깊이 내려가 봅니다. 산소통과 연결된 긴 호스에 의지한 채 장시간 이루어지는 외로운 작업. 조심히 다녀오기를, 두 손 가득 조개를 안고 돌아오기를 모두들 바라는데요. 첫 번째 장소를 둘러본 잠수부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배로 돌아옵니다. 아니 이거 들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메고 가요? 아유, 안돼. 허리. 우리가 육상에서 마시는 공기는 산소를 80% 마시고 질소를 20% 마셔요. 근데 바로 물속에 들어가면 그게 거꾸로 돼요. 질소 80%, 산소 20%. 질소가 폐발 사고 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그러는데 그게 제일 무섭죠. 어려운 고비 많이 넘겼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을 뭐 생각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 넓은 바다가 내 직장인데. 그거는 맞아요. 좋아요.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그쵸? 또 오늘 못하면 또 내일 또 와서 해도 되고. 걱정이 없어요. 항시 바다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30년 넘도록 바다와 함께한 사나이. 오늘도 어김없이 드넓은 바다 품에서 하루를 보내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위험하고 힘겨운 일이 그에게는 행복한 일상입니다. 들기도 버거운 납덩이를 온몸에 두르고 바다로 떠날 채비를 서두르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면 바다에 대한 두려움도 물질의 힘겨움도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바닷속에선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모래와 갯벌의 고운 흙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키조개는 언뜻 보면 찾기 어려운데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 풍경 감상에 빠져들 때쯤 가판이 선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있는 힘껏 줄을 잡아당기니 수면 위로 오늘의 주인공 키조개가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와, 이렇게 큰 대형 조개가 있다뇨. 계속된 그물의 등장에 눈이 휘둥그레 리나는 신이 났습니다. 이야. 우와. 아니 근데 진짜 크다. 와. 아니 이런 거는 수산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오늘은 제가 직접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와, 크기는 정말 대단해요. 생김새가 마치 곡식을 고르는 농기구 키를 닮아 키조개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다른 어떤 조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크기. 아내들 속살 또한 푸짐하게 들어있죠. 오천항 주민들에게 둘도 없는 효자입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년 내내 작업을 하는데 네. 7월달, 8월달은 키조개 산란기라 해서 그때만 안 잡고 나머지는 다 잡아요. 아니 근데 가장 맛있는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 제철입니다. 지금 사드세요. 그래요? 네. 들었어요? 지금 제일 맛있대요. 지금 드셔야 돼요. 아, 끝. 키조개 맛의 핵심은 관자에 있죠. 날것으로 먹든 구워 먹든 데쳐 먹든 흠잡을 데 없는 요리가 탄생합니다. 특히 고단백 저열량 식품으로 조개 크기만큼 영양도 가득합니다. 관자에는 글루코겐이랑 타우린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간을 해독하는 작용을 많이 하고요. 또 비타민이라든지 또 아미노산, 아인, 철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이들 성장 발육에도 좋고 또 빈혈 예방에도 되게 좋아요. 먼저 리나가 맛볼 요리는 관자구이. 차돌박이와 살짝 구운 관자를 간장에 절인 명이나물과 곁들이면 이름하여 관자 삼합이 완성되는데요. 부드러운 소고기, 담백한 관자, 나물이 삼박자를 맞춰 절묘한 맛을 냅니다. 이 세상에서 찾기 힘든 단 하나의 맛. 복받은 리난 삼합의 독특한 풍미에 흠뻑 취해 말을 잇지 못하네요. 관자는 오래 구우면 질겨져서 부드러운 식감이 없어지니까 아주 살짝만 구워서 드시면 이게 제일 맛이 있어요. 갖가지 채소로 만든 시원한 육수에 차돌박이, 관자를 넣어 살짝 데치는 샤브샤브. 신선한 바다 맛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관건인데요. 한번 맛보면 잊히지 않을 특별한 맛. 어디서 이런 밥상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설렘을 안고 샤브샤브를 맛보는 리나. 씹을수록 싱그러운 보령 바다의 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한채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들이 먹어볼 수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도 자기 입맛게 이 관자의 맛을 찾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느껴봐야 돼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꼭 드시러 오세요.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오천항의 보물 키조개.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이때 살이 오동통 올라 가장 맛이 좋은데요. 담백하고 쫄깃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 키조개 요리로 입안 가득 행복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컵. 그런데 이 컵이 음료수나 물을 마시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스포츠 도구가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른바 스포츠 스태킹. 컵 하나로 세계를 접수한 스포츠 스태킹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 김차미 양. 그녀의 화려한 손놀림 지금부터 감상하시죠. 신나고 빠르게 12개의 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또 내리면서 집중력과 순발력을 기르는 경기 스포츠 스태킹. 단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세계 대회와 협회가 있는 전 세계적인 정식 스포츠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는데 하지만 한국에선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이 스포츠를 최초로 학교 수업 과정에 도입한 사람이 있다. 바로 스포츠 스태킹 국가대표 감독이자 밀양여고 체육교사인 김석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기존의 체육 활동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하고 학생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 활동을 찾던 중에 스포츠 스태킹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좌뇌 우뇌를 다 발달시키면서 학업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이 12개의 컵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체육 시간인지 여가 시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학생들의 열기도 대단한데 아직은 컵이 손에 익지 않아 서툴지만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묘한 매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까? 선생님 한 수 가르쳐주세요. 333 경기는 컵이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그리고 가운데 3개 이렇게 위치합니다. 이 3개를 순서대로 업 스택 그리고 다운 스택을 하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하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왼손으로 업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업 스택, 왼쪽에서부터 오른손, 왼손 이렇게 다운 스택 합니다. 마지막은 한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한 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하고 안으로 타임입니다. 자, 빠른 동작으로 다시 한번 촤라락 촉촉. 이런 식으로 실시하는 게 333 경기입니다. 363 경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컵부터 업스택. 그리고 오른손으로 3개, 왼손으로 2개를 잡습니다. 번갈아 하나씩 놓고 그 위에도 하나씩 놓습니다. 다시 오른손으로 올리고 같은 방법으로 업스택 합니다. 오른손, 왼손으로 다운스택 합니다. 6개의 컵은 오른손 위에 잡고 왼손 밑에 잡아서 밖으로.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포개고 왼손으로 포개입니다. 마지막은 333 경기와 마찬가지로 한 손으로 밖으로 포개면서 누르면 됩니다. 당연히 한 번 봐서는 모르시겠죠? 363 경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기본 동작만 알면 다른 동작들도 응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363 기본 동작을 완성시킨 후 이어서 마지막은 한 손으로 옆에 있는 3으로 같이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6개를 업스택, 다시 업스택. 다운스택 할 때는 오른손 위에 왼손 밑에 해서 밖으로 컵을 3씩 들고 잡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밖으로 포개서 1, 11을 만듭니다. 하나는 뒤집고 하나는 그대로 놓습니다. 그리고 5개를 잡고 왼손으로 4개를 잡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하나, 둘, 3개 이렇게 밑에 4개를 왼손으로 가운데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손으로 왼손, 오른손으로 왼손, 오른손으로 1, 11을 업스택 합니다. 다운스택 할 때는 오른손으로 손등이 안으로 보이게끔 잡고 왼손으로 그대로 잡습니다. 다운스택 할 때 한쪽 방향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운하고 다시 왼쪽으로 다운하겠습니다. 그때 오른손으로 컵을 모두 잡고 왼손으로 하나만 잡습니다. 왼손이 위로 가서 X를 그리면서 363 처음으로 돌아오는 게 사이클 경기입니다. 자, 빠른 동작으로 363 다운 스태킹, 이어서 66 스태킹, 다운 스태킹, 111 스태킹 완성, X자로 다운 스태킹. 아직은 스포츠 스태킹에 서툰 언니들에게 한 수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나선 한 소녀, 10살 남짓 어린 학생인데 이 친구가 대한민국 스포츠 스태킹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란다. 살짝 몸풀기에도 박수가 쏟아진다. 자, 333. 앙증맞은 손가락으로 이런 게임이 가능할까 싶지만 경기 종목을 부르는 족족, 촤라락 척척. 야무지고 빠른 손놀림, 컵들이 날아다닌다. 불과 3초 만에 탑이 쌓였다 내렸다. 감탄할 틈도 없이 다음 동작이 이어지는데 지켜보는 학생들의 눈도 사정없이 돌아간다. 진짜 어린데도 저렇게 순발력 있게 빨리 이렇게 컵을 쌓아 올리는 거 저희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하고 너무 빨라서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 이거 뭐라 그래? 진짜 대단해요, 근데.
이 정도에 놀라지 마시라. 이번엔 프리스타일 색깔이 다른 컵들의 환상 릴레이가 펼쳐지는데 끝날 듯 하면서도 또 이어지고 보면 볼수록 눈을 뗄 수 없는 손놀림. 마치 퍼포먼스를 보는 듯한데 참이양은 5살 때부터 스태킹을 장난감 삼아 갖고 놀았단다. 현재는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 얼마 전 막을 내린 2015 캐나다 스포츠 스태킹 월드 챔피언십 대회에서 당당히 개인전 전 종목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올랐다. 컵으로 세계를 제패한 신동소녀, 크고 작은 각종 대회에서도 메달 킬러로 통한다는데 그런 참이양을 있게 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이자 스포츠 스태킹 국가대표 감독인 김석태 선생님. 따님이세요? 네, 제 딸입니다. 참이가 5살 되던 해 그때부터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교재 연구를 하는 걸 보고 자기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스포츠 스태킹에 빠져 있다 보니 크고 작은 색색의 게임용 컵도 수십여 가지. 네, 수년간 참이와 저의 손때가 묻은 이 컵들은 참이와 저의 보물입니다. 어머, 이건 소주컵같이 생겼는데 이 작은 컵으로도 스태킹이 가능하네요. 착착 가볍게 가뿐하게 올렸다 내렸다. 손이 작은 유아들에게 강추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고 무엇보다도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재미가 솔솔합니다. 스포츠 스태킹의 그 장점 중에 하나인 그런 집중력 그리고 순발력 이런 부분이 참이의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 큐브나 피아노 같은 것도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고요. 두뇌 개발은 물론 체력 향상에 가족의 화목이라는 덤까지 톡톡히 컵 하나가 가져온 놀라운 힘. 그리고 두 손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스포츠 스태킹의 매력이 아닐까. 국가대표 선발전에 일단은 진출하는 게 첫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대회,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젊음과 지성의 전당 대학 캠퍼스. 그런데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온통 개들의 천국? 견공들이 가득합니다. 아니, 오늘 여기 무슨 일 있나요? 청주시민 어린이분들과 또 하나의 가족, 반려견들, 그리고 스위대 학생들이 하나 되는 소통의 장입니다. 이 소통의 장을 마련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동물이 아닌 하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어허, 반려동물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축제라는 말씀. 이 축제에 무려 1,500팀이나 참가했다고 하니 와, 정말 많이 오셨네요. 6개월 된 애기거든요. 친구들 많이 만나보고 좀 사회성 키우려고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우리 애기들 추억들 만들어주려고 나왔어요. 친구들도 많고 강아지들이랑 같이 뛰어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생후 한 달 된 삼둥이 슈나우저는 이날의 인기 마스코트였는데요. 아유, 그 녀석들 정말 귀엽네. 귀엽고 보호해주고 싶고요. 자녀들이 동물들하고 아주 재미있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과 나들이 하기 쉽지가 않은데 오늘은 소풍 분위기 제대로 납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온 가족이 오손도손 도시락도 나눠 먹고 견공들의 재롱도 보고 그야말로 즐거운 축제 현장입니다. 또 다른 가족이죠. 이제 뭐 반려견이 이제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교감도 많고요. 삶의 또 다른 활력소도 되고 이제 정말 가족이죠. 이제 가족. 네, 이제 평생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롭거나 아니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많이 막 반겨주고 저 앞에서 재롱 떨어지는 그런 모습에 저도 많이 마음 가고 아껴주게 되고 해요. 이 축제가 열린 지 올해로 벌써 20년을 맞는다는데요. 10여 가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쪽에선 경찰견, 맹인견들의 훈련 시범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구령만 하면 알아서 척척 해내는 견공들, 정말 날렵하죠. 몸집은 작아 보여도 1년 동안 훈련소에서 조련받은 베테랑 견공들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견공들에게 4가지 미션을 주고 얼마나 잘 해내는지 알아보는 경기. 겁이 많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 개가 하도 많으니까 자꾸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봐야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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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미션, 간식 오래 참기. 먹어! 라고 할 때까지 참아야 한다는데 아니 이 맛있는 걸 어떻게 참냐고요? 하지만 의외로 참을성이 많은 경공들이 정말 기특합니다. 손 옳지. 이번엔 미끄럼틀 통과하기. 먹이를 유인하면 잘 하려나? 작전까지 짜가면서 도전해 보는데 어린 경공들이 많아서일까요? 애타는 주인들의 목소리만 요란할 뿐 이거 쉽지가 않네요.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아쉽지만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죠. 근데 같이 하시니까 기분은 어떠실까요? 같이 하시니까. 좀 더 친밀해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참여하면서 친해졌거든요. 예전에 마당에서 개를 키우던 시절엔 사람이 크게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됐지만 요즘은 아파트에서 주로 함께 살잖아요. 요즘 반려견은 이것저것 챙겨줘야 할 게 많습니다. 강아지들은 보통 아기인 애들이 많아요. 그 애들이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했을 때 혼내시기보다는 그 잘못이 뭐가 잘못됐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뭔가 잘하는 행동이 왔을 때에는 많은 칭찬을 통해서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의 교감. 견공과 주인이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함께 뛰는 달리기 시간입니다. 두 번째 준비 출발! 모처럼 야외에서 마음껏 달리는 견공들.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견주들도 계시네요. 그래도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죠. 같이 활기차게 뛰니까 서로 교감도 되는 것 같고 해서 좋아요. 3일은 매일 운동장 가서 같이 뛰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좋고요.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자주 행사에 나올 생각이에요. 함께 운동도 했으니 이번엔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러 갈까요? 요즘 반려동물들에게 가장 흔하게 보이는 증상, 바로 약한 관절과 피부병이라는데요. 여러 군데를 핥고 막 긁고 이러면은 피부 쪽은 단시간에 뭔가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약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원인을 찾고 약을 먹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늘 염려하고 있고 병원도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더 디테일하게 검사도 받아보고 좋은 것 같아요. 생활 환경 자체가 실내에서 소형견을 많이 키우고 있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바닥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침대나 소파에 뛰어오르고 내리고 하면 관절의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어린 애견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팁 하나. 미끄럽지 않도록 발바닥 사이에 난 털을 밀어주고 생활 공간이나 바닥에도 쿠션감 있는 매트를 깔아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발이 털이 많이 나서 미끄러워서 발 좀 깎아주고요. 엉덩이 쪽에 조금 깎아주고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쁘게 됐으면 좋겠죠? 애완견 키우는 가족으로서는 즐거운 시간도 되고 또 그 애완견 체크도 한번 하고 건강관리도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살면서도 잘 몰랐던 반려동물의 성격이나 습성, 축제를 통해 좀 더 알게 됐는데요.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을 위해 보낸 하루,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고 강아지들도 행사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하는 활동이 많아갖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날씨 좋은데 강아지랑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축제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미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가 된 반려동물과 함께 앞으로도 쭉 행복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겉과 속 모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는 오징어. 국민 수산물이라 불릴 만큼 늘 우리 곁에 있는 오징어를 어떻게 대접했는가. 맥주 안주로 마른 오징어를 자주 먹죠. 잘생긴 남자 옆에 서면 못생긴 남자들은 오징어 같다고 집에서 먹는 반찬. 흔한 반찬으로 질겅질겅 마른 안주로 대표되던 오징어 요리는 이제 그만. 오징어 정말 맛있어요. 오징어를 이렇게 먹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오징어야, 무시해서 미안해.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소중함을 모른다 했던가. 지금까지의 오징어 요리는 모두 잊어라. 튀기고 찌고 말고 색다르고 맛있는 오징어 요리 열정 지금 시작합니다. 특별한 오징어 요리를 찾아온 이곳. 북적이는 많은 사람들만큼 맛있는 음식들이 모여있다는 이곳에 입맛뿐 아니라 눈길 그리고 먹는 재미로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은 특별한 오징어 요리가 있다는데. 지금 드시고 계신 게 뭔가요? 저희들 그 국물 없는 건식 떡볶이 먹고 있습니다. 아니, 오징어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오징어요? 저희도 그냥 떡볶이 먹고 있는데요. 오징어 요리를 찾아온 이곳에 보이는 건 떡볶이뿐. 오징어의 행방이 묘연할 때쯤 들리는 반가운 소리. 사장님 여기 오징어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 주세요. 오징어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 주세요. 오징어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메뉴인데요. 떡볶이랑 오징어 통튀김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매콤한 떡볶이 위에 커다란 오징어 꽃이 활짝. 각각 먹어도 맛있는 이 두 메뉴가 한 냄비 위에서 만났으니 그 모습만으로도 군침 도는데. 떡볶이가 기본인 메뉴에 토핑으로 통오징어 한 마리가 올라가는 메뉴입니다. 통오징어 한 마리가 올라가다 보니 손님들이 많이 찾으세요. 떡볶이의 기본 재료 쫀득한 떡과 채소를 센 불로 익힌 후 거기에 매콤한 소스를 부어 떡볶이를 완성. 이젠 오징어꽃 차례. 손질된 수줍은 오징어에 하얀 튀김옷을 입히고 튀겨내기만 하면 이게 오징어꽃 완성? 메뉴 이름이 오징어꽃이 피었습니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레시피를 공개를 해버리면 저희 비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서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시 비밀스러운 것이 더 매력적인 법. 맛있는 비밀을 간직한 오징어꽃이 손님상으로 나가면 오징어와 떡볶이를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 있다는데. 밑에 산바리가 계속 불을 피워줘서 떡볶이랑 튀김이 안 식어가지고 되게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오징어꽃을 더욱 맛있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함께 곁들이는 떡볶이 맵기 정도를 손님이 선택해 오징어 튀김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굴소스와의 어떤 조화가 오징어 튀김만 먹었을 때 어떤 느끼함을 좀 많이 죽여주는 것 같고 통오징어가 들어가서 오묘한 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 떡볶이랑 보통 튀김이랑 같이 먹잖아요. 근데 같이 올라가서 나오니까 훨씬 보기도 좋고 떡볶이랑 찍어 먹으니까 훨씬 촉촉하고 맛있어요. 특별한 오징어 튀김, 특별한 떡볶이와 함께 즐기세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맛집 블로거가 등장하고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채널마다 존재할 만큼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이 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특별한 오징어 요리가 있다는데 테이블마다 사람들의 젓가락이 향하는 것은 김밥인가? 그것도 까만 김밥?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오징어 먹물말이 먹고 있어요. 예? 오징어 먹물말이요. 앙증맞은 크기에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포스를 풍기는 요 마리. 김밥인 듯 김밥 아닌 김밥 같은 이것. 마리의 그 까만 속내가 궁금해. 까만 김 위에 하얀 밥? 당근, 계란, 시금치, 햄이 올라가는 평범한 김밥은 노노노.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마리가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오징어 먹물말이는 흰밥에 오징어 먹물을 넣어서 비벼 그리고 볶은 오징어 몸통을 넣어서 만든 말이입니다.
잘 손질된 오징어 몸통살을 특제 소스와 함께 볶아 준비한 후 하얀 밥 위에 까만 오징어 먹물 마요네즈를 함께 비벼내면 특별한 속 준비 끝. 이제 말아주기만 하면 오징어 먹물말이 완성. 오징어 먹물말이가 마리 중에서도 모양이 특이한 편이고 마리 속에 오징어가 들어가 있어 식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먹물로 비빈 밥이 들어가 있어 건강식으로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모양도 맛도 특별한 먹물말이 드디어 손님 테이블로 나가는데 다른 마리와 함께 놓여 있어도 확실히 눈을 끄는 먹물말이. 손님들의 젓가락이 멈추지 않는 건 당연지사. 오징어랑 장아찌만 들어갔는데도 이 두 가지 재료가 조화를 잘 이룬 데다가 검정색 먹물이 들어가니까는 세 가지가 더 절묘하게 보는 것과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에 오징어도 먹을 수 있고 오징어 먹물도 먹을 수 있어서 먹기도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징어 속까지 한 끼로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오징어 먹물말이 드시러 오세요. 특별한 오징어 요리 항해 마지막 종착지. 입구 곳곳에서부터 눈길을 끄는 오징어 사랑. 마지막 오징어 요리는 살아있는 오징어를 그대로 만날 수 있다기에 그 어떤 특별함보다 싱싱함이 더욱 기대되는데 가게엔 회, 튀김, 불고기 등 여러 종류의 오징어 요리들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맛있어 보이긴 한데 어째 좀 평범해 보인다. 응? 잠깐만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푸르푸르 수북하게 쌓인 저 푸른 잎의 정체는 뭐지? 수상하다 수상해. 오징어 요리가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오징어 요리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냥 부추인데요? 아, 오징어요. 부추예요. 오징어예요. 부추인데? 오징어 맞습니다. 한번 보시죠. 손님의 젓가락이 나를 찾아오기 전엔 난 그저 부추 겉절이에 불과했다. 수북하게 쌓인 부추 겉절이 아래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감추고 있는 통오징어 순대. 부추 겉절이와 함께하니 모양도 맛도 더욱 특별한데. 오징어 순대는 살아있는 오징어를 바로 건져서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먹물과 내장을 빼지 않고 손님들한테 바로 전해드리는 음식입니다. 오징어 순대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찾은 것은 주방이 아닌 수족관. 오징어 순대는 주문 즉시 조리가 이루어지는데 싱싱한 오징어를 통째로 쪄낸 후 먹기 좋게 썰어 접시에 올리면 이대로 완성? 잠깐만요. 이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오징어 순대의 활용 점정. 바로 요 수북히 올라가는 부추 겉절이. 오징어 통순대와 함께 즉석에서 바로바로 무친 겉절이를 순대와 함께 담아내는데 부추 겉절이 덕분에 모양도 특별, 맛도 더욱 특별해진 오징어 순대. 오징어 내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손님들도 부추 겉절이와 함께라면 오징어 통으로 즐기기 문제없다고. 감칠맛과 그 부추의 아삭함이 식감까지 너무 풍미를 살려주는 것 같고 오징어 그대로 한 마리를 이제 삶아가지고 바로 순대를 만들다 보니까 안에 내장하고 먹물들이 정말 담백하고 다른 데보다 정말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통으로 즐기는 통통한 오징어 순대. 뭔가 색다른 먹거리를 원한다면 굽고 튀기고 찌고 삶고 말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오징어 요리는 어떨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 시기에 학원을 서너 곳씩 다니고 또 학업이며 외모며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데요. 경남의 한 동네에는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놀이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놀지 못했던 이춘재 할아버지가 그런 아쉬움을 10년간 놀이기구를 만들고 또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청룡열차가 360도 회전을 하고 바이킹과 황금마차가 이끄는 판타지의 세계. 이런 놀이동산이 설마 이 한적한 주택가에 있다고요? 한참을 들어가니 어라 뭔가가 보인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대기 신나게 뛰어노는 꼬마 친구들. 바로 이곳이 이 동네의 명물이라는 놀이동산. 동네 할아버지가 만든 놀이동산이에요.
겉보기엔 뭔가 어설픈 건축물 같아 보이지만 이곳이 이춘재 할아버지가 10년간 직접 설계하고 만든 놀이동산이란다. 놀이동산이라고 하면 응당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구들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한눈에 보기엔 뭐가 뭔지 할아버지 보유재산 목록 공개해 주시죠. 트램폴린이 8개, 거리가 7, 미끄럼틀이 3개, 아들 뛰내리는 점프대가 6개, 마지막으로 그 동굴 하나, 그렇습니다. 게다가 놀이동산에서 빠질 수 없는 바이킹까지. 이것이 바로 3, 4인용 수동 바이킹이라는 사실. 할아버지의 공력으로만 운행되는 바이킹. 안 타보고는 말을 하지 말어. 아이들의 천사 웃음 자동 방사되고 할아버지 엔돌핀 지수도 급상승.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네는 싱겁다. 360도 뱅그르르 운행되는 그네에 방석을 타고 내려가는 알루미늄 미끄럼틀은 초인기 절정. 비닐하우스 같이 생긴 이것은 단 3시간 만에 만들었다는 할아버지의 최근 작품 투명 동굴이라는데 이 모든 것이 70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옛날에 이제 건축 일을 했기 때문에 건축 일 해갖고 나무 일을 많이 이제 맡아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거름이 떼가 미끄럼이 떼가 그리 만든 거지 뭐. 이런 거 만들면 시간도 잘 가고 또 아들 이거 놀 걸 생각하면 좋지요. 처음 트램펄린 8개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놀이시설을 채워넣기 시작한 할아버지. 폐타이어와 어망으로 만든 그네, 수도관을 활용한 미끄럼틀 등 모두 버려진 재활용품을 활용해 만든 것이라는데 본인이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떠오르면 이렇게 바로 제작 돌입에 나선단다. 우리 집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일만 했어. 근데 이제 아들을 이제 이 노는 걸 보고 일이 이제 자꾸 고치고 만들고 한 거지. 그 나는 못 놀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못 놀았어요. 이런 아들은 자유가 많고 나는 옛날에는 뭐 자유가 없고 뭐 만날 일만 하고 뭐 일 안 하면 죽는다는 그런 계산뿐이 없었으니까. 학교가 파하면 제일 먼저 신고하는 곳도 바로 할아버지의 놀이동산. 입장료는 단돈 1,000원. 단골 손님들에게는 시간 연장의 보너스는 기본. 그런데 1,000원 받아서 시설 유지는 되나요? 아들은 뭐 2,000원만 받지 뭐 얼마나. 우리는 뭐 우리 땅이고 세가 나가는 게 없고 일하니까 우리 삶은 충분하면 되지 뭐 욕심 부리려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매상 많이 올라갑니다. 넉넉 잡아 1시간 정도 뛰어노는 것쯤이야 이 또래 아이들이 가진 절대적 권리. 적당히 뛰어놀아야 성장판도 자극돼 키도 쑥쑥, 친구들도 재미있게 사귀고 밝고 맑은 정신건강까지 챙겨주시니 방과 후 1,000원 한 장에 이만한 공간이 없다. 컴퓨터 게임하는 것보다 어때요? 여기가 훨씬 더 재밌어요. 그냥 학교랑 가깝고 뛰어놀 수 있어서 싸고 가격도 싸고 다른 데는 1시간에 2,500원에서 3,000원 하는데 여기는 더 가격이 저렴하고 재밌어서 왔어요. 처음엔 주민들의 민원을 받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동네의 명물로 자리 잡은 할아버지의 네버랜드. 다이빙대 같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이 저런 그네 같은 것도 서서 타면 재밌고 방석으로 이렇게 미끄럼틀도 타고 재밌고 저쪽에는 통로들이 많아서 재밌어요. 모든 기구들이 연결. 미끄럼틀에서 트램펄린으로 점프. 그네로 한 템포 쉬었다가 미끄럼틀도 앞으로 탔다 뒤로 탔다 단순해 보이지만 재미만큼은 다른 놀이동산에 비길 수 없다. 그러니 단골 손님도 늘 수밖에.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오면 딱 2시간. 공부하다가 30분 연습, 음료수 하고 태권도. 학원 가기 전에 오는 거네? 네. 안 갈라 합니다. 밥 먹으러도 안 갈래요. 그래 아마 그래 거기 보면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저것들
잘 놀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매일 시설물 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할아버지 덕분에 모든 기구들의 안전성도 공인인증을 받았다. 게다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이곳을 유원지로 등록했을 정도 명실상부한 놀이동산 맞다. 재밌어요. 오늘도 할아버지의 머릿속은 새 놀이기구 구상으로 가득하다. 아이들의 천진난만 웃음은 할아버지에겐 아이디어의 영감. 어린 시절 맺힌 한도 서서히 풀어지고 할아버지도 동심에 젖어든다. 내가 노는 거 똑같아요. 내가 직접 노는 거하고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어와서 놀고 자기들 부모한테 나 삼성 에버랜드보다도 더 재밌었다. 여기가 참으로 천국이다 이래 사는 거 보면 그거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 동네 할아버지가 홀로 꾸민 천국. 안전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아이들의 동심도 꿈도 쑥쑥 자라나길 바라는 할아버지의 주문은 손님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멋진 서비스. 안 다치고 제일 잘 노는 게 최고 좋아. 여기 장난하다가 막 싸우고 이러면 그거 안 좋고 여기 와서 기분 좋게 놀다 갑시다. 대학 갈 때까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재미난 놀이기구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놀게요. 그 아들하고 이 하는 게 굉장히 재미도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는 데까지는 계속 학깁니다. 내가 체력이 한계 도달할 때까지. 생계 때문에 제대로 뛰어놀아보지 못했다는 이춘재 할아버지가 만든 놀이동산. 이 동네의 명물을 뛰어넘어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주말이면 어린 손님들이 몰려들 만큼 유명 놀이동산으로 자리를 잡았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이 천국에서 뛰어놀 때 할아버지의 묵은 동심도 해맑게 펴지고 아이들에겐 더없이 유년 시절의 좋은 추억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동네 놀이동산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성경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빨리 찾아왔어요. 벌써부터 한낮이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줄 든든한 흑기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흑기사님!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줄 든든한 흑기사 여기 있습니다. 너른 농장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한약재도 한 특별 사료 먹고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란 흑염소에 자연산 버섯과 각종 몸에 좋은 식재료를 더해 맛있게 요리한 보양식의 끝판왕. 이거 아주 최고라는데요. 피부를 위해, 건강을 위해 용접은 거뜬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챙겨 먹어야 무더운 한여름을 거뜬하게 날 수 있죠. 여름 대비 건강사수 대작전. 남자에게 좋고 여자에게는 더욱 좋은 흑염소가 책임집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살기 좋은 동네 충북 괴산군 청천면. 농작물을 심었다 하면 풍작이요, 동물을 길렀다 하면 튼튼하기가 끝내준다는 이곳 마을에서 자랑스럽게 선보인 흑염소들. 너른 농장에서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떡해. 와, 네, 이렇게 우는 소리만 들어도 엄청 건강해 보이네요. 세상에. 야, 이 새끼인데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3일 됐습니다. 3일 됐어요? 아유, 어떡해. 어미 찾는 소리 같아, 그죠? 뛰어노는 공간들을 보니까 꽤 넓어 보여요. 네, 아무래도 염소들은 원래 이 축사에다 좁은 공간에다 키우면은 아무래도 건강이나 뭐 모든 쪽에서 안 좋겠죠. 근데 이렇게 넓게 뛰어놀고 하면은 건강하고 이렇게 좋은 새끼들도 많이 생산하고 그렇죠. 일반 염소보다 조금 덩치가 작은 흑염소는 성질이 온순하고 아무거나 잘 먹어서 가축으로 사육하기에 좋다는데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다네요. 염소를 이렇게 구분해서 키우고 있어요. 같이 섞이면은 치는 염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쾌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축사는 깨끗해야 되니까 그래 염소들도 건강하고. 어미와 새끼를 위한 방,
식용과 약용으로 팔려나갈 흑염소방 등 각각이 쓰임에 따라 다른 방을 차지하는 흑염소들은 먹는 사료도 제각각 다르답니다. 흑염소들한테 이 건초 말고도 특별히 먹이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한약 그 약재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십전대빵 짠 거를 이 사료에다 섞어주고요. 보양식으로 혹은 약으로 쓰일 흑염소는 새끼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받는다는데요. 특히 사료가 특별합니다. 인근에서 약재상을 겸하고 있는 주인장이 쓰고 남은 한약재를 건초에 섞어 흑염소들에게 먹이는 거죠. 와, 흑염소들 지금 엄청 잘 먹어요. 내일이면 또 쑥쑥 커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보세요. 와, 잘 먹는다. 그 옛날 동의보감에서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주며 치아와 뼈, 오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맛과 효능을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땀나는 거 봐. 진짜 맛있어. 먹으시면 되는 거 같아요. 뭐 염소를 다른 데서도 많이 먹어봤는데 고기가 좀 부드럽고 뭐 무침 같은 경우는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모두가 칭찬일세. 흑염소로 천하일미를 만들어낸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흑염소가 뭐 돼지고기, 닭고기처럼 흔한 고기가 아니잖아요. 흑염소는 어떻게 손질하나요? 삶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식혀야 되고 뭐 거의 한 4-5시간은 걸려요. 웬만한 경력이 아니고선 엄두도 못 낸다는 흑염소 손질. 그도 그럴 것이 흑염소는 특유의 냄새를 잡는 게 관건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비법 재료가 궁금한데요. 염소는 특유의 누린내가 있기 때문에 누린내를 잡기 위해서 약재를 집어넣는 거예요. 대파, 양파, 생강은 기본. 꼬치뽕과 솔잎가지를 필두로 갖가지 약재를 모아 만든 큼지막한 약초 주머니를 넣고 여기에 구수한 집된장을 풀어 서너 시간 푹 끓여내는 거죠. 와, 흑염소가 괜히 귀한 음식이 아닌가 봐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가네요. 이것도 일일이 지금 손질하고 계시네요.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갈비살이 제일 맛있긴 한데요. 닭도 닭다리가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다리 부분에 붙어있는 살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아, 그 야들야들해요? 네. 어떠세요? 정말 부드러운데 어쩜 이렇게 고소해요? 저희 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진짜? 네. 아니, 모르고 먹으면 염소인 줄 모르겠어요. 닭가슴살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소고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 진짜 진짜 맛있네요. 주인장 자부하길 닭고기보다 담백하고 소고기보다 고소하다는 흑염소. 귀한 자연산 버섯에 각종 양념을 더해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저희 염소전골에는요, 이 귀한 능이버섯이 들어가서 훨씬 더 맛있고 담백하고 향도 진하고요. 송이보다 귀한 능이버섯에 흑염소 살 잘게 찢어 올리고 각종 채소와 양념장을 더해 염소뼈 푹 고아 진하게 우려낸 육수를 부어 팔팔팔 끓여낸 자연산 버섯 흑염소 전골.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고요. 미나리와 부추, 오이 등 신선한 채소에 흑염소 살 발라넣고 매콤 새콤한 양념장을 묻혀낸 흑염소 채소 무침은 여성분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또 삶은 흑염소 갈비살을 발라 갈비뼈와 함께 먹음직스럽게 올려내가는 수육은 흑염소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메뉴랍니다. 올여름 건강지킴이이자 최고의 보양식 흑염소로 만든 한상의 풍성한 차림이 차려졌습니다. 흰다리 부러질 것 같아요.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아, 우선 갈비부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이거 네. 갈비로 만든 갈비는 뜯어야 제맛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배워볼까요? 네. 적당한 기름기와 살코기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갈비뼈를 양념장에 찍어 뼈채 들고 한 입. 어때요? 예술. 진짜 맛있어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쫄깃하고 달달하기까지 하답니다. 흑염소 수육 최고! 흑염소 무침이죠? 네네. 와, 이거는 이렇게 싸서. 채소와 흑염소 이 색다른 조합도 아주 신선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평소 염소고기 안 먹는다는 언니들도 한 입 맛보며 홀딱 반해버릴 매콤새콤 달콤하기까지 한 흑염소 무침도 좋고요. 뜨끈한 국물에 능이향이 은은하게 배어있고 흑염소 고기 씹는 맛이 일품인 보양식 중에 보양식 자연산 버섯 흑염소 전골도 든든합니다. 저 기록 회복 다 했어요. 아유, 올여름 거뜬합니다.
올여름 이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많이 힘내시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분 함량이 쇠고기의 2배. 남성, 여성,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흑염소 많이 드세요. 올여름 건강을 책임집니다. 몸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은 흑염소 강력 추천합니다. 바쁜 도시에 지친 현대인들이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미술관이 있다.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조각공원을 거닐며 예술의 세계로 흠뻑 빠져드는 곳. 바다가 보이는 미술관으로 떠나보자. 머리 많이 썼어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루고. 미술관이 떠들썩하다. 강릉시 SNS 홍보기자단이 하슬라 미술관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새 조형물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센서로 사람을 감지해 움직인다는 새들이 꼭 기자단을 환영하는 듯하다.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취재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어떤 취재를 하려고 모인 걸까? 여기서 이렇게 취재 중이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곳에서 또 취재를 해서 또 기사를 작성할 생각이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그래도 이 강릉을 찾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쁜 것도 찍어보고 이 안에 지금 안에 들어가면 피노키오에서부터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 강릉을 찾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취재를 했습니다. 다양한 조각품과 예술적인 감성으로 가득한 미술관. 쉴 새 없이 셔터를 누르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담아낸다. 하슬라 미술관은 지난 2003년 부부 예술가가 설립한 복합 전시 공간이다. 500평이 넘는 방대한 공간에는 조각공원, 현대미술관, 피노키오 미술관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고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 예술 속에서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매년 많은 예술가들이 찾아와 사람과 예술이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절에 있는 종은 이걸로 했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하슬라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첫 번째 우리가 강릉이라는 지역적인 아주 자연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떤 공간적인 공간을 사람이 담아 있을 때 그럴 때 또 사람의 인위적인 행동과 창작 행거와의 어떤 조화로움 사람이 다가가고 들어갔을 때 완성되고 교감하고 하나의 일체가 되는 어떤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관람에 나섰다. 갤러리가 구불구불 미로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에 탐험을 하는 듯한 기분도 드는데 미로 같은 구조뿐만 아니라 그 속에 전시된 작품들도 독특하다. 관람객들이 직접 움직여 볼 수 있는 전시품이 많기 때문이다. 보통 미술관은 눈으로 관람하며 조용히 사색하는 분위기지만 이곳은 작품을 직접 체험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자유롭게 조각품을 움직여보고 능동적으로 작품을 즐길 때 비로소 그 작품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냥 막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보면 뭔가 이렇게 그 생각과 사상이 젖어들어 있는 벽돌 하나에도 이런 그 조형물 하나에도 모든 게 다 젖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사진 뭐 갖다 대는 게 전부 작품이에요. 이번엔 피노키오 미술관을 둘러봤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피노키오 미술관인데 전 세계에서 수집한 피노키오들이 모여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피노키오가 탄생하고 있다. 아기자기한 작품이 많아서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 좋을 것 같은데 전 또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까 피노키오 그 세계 명작을 가끔 밤에 잘 때 읽어주면 아이가 그 거짓말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그 얘기를 되게 꽂히나 봐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코를 막 만져봐요. 자신의 코가 정말 길어졌는지. 근데 아직도 아이들한테는 그런 순수함, 어른들한테도 그 순수함의 연장으로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피노키오는 1883년
이탈리아 작가 콜로디에 의해 태어났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동화 속의 피노키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피노키오를 만날 수 있다. 단순히 수집에 그치지 않고 피노키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창조해내는 것도 이곳의 특징 중 하나다. 근데 이제 피노키오는 이미 많은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피노키오가 어떤 동화 속에 있는 피노키오 말고, 동화 속에 있지만은 지금 현대의 어떤 예술가의 시각과 지금 어떤 시대에 맞는 피노키오를 재해석해서 만드는 어떤 예술적인 걸 가미했고, 그것을 지금 현대 작가가 보는 피노키오의 주제로 만든 어떤 예술적인 창의성, 그러면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융합, 과학을 접목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시대에 맞는 스토리라든지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재료가 갖고 있는 거와의 교감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진행형 있는 동화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이런 어떤 피노키오 미술관으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리오네트는 사람의 동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관절마다 실을 묶어 만든 인형이다. 그래서 마리오네트 미술관에선 관람객의 역할이 중요하다. 움직이지 않고 실에 매달려 있기만 한 인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담아 인형을 움직였을 때 마리오네트도 생명을 갖게 되는데, 이곳에 오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스토리를 담아 인형을 움직인다. 똑같은 인형이라도 매 순간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작품이, 예술이라는 게, 아트라는 게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 일상하고 좀 접목을 하는 예술이다 보니까 쉽게 그 가슴에 좀 와닿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술이라는 게 결코 어려운 부분은 아니구나. 우리가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쉽게 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릴 적 갖고 놀던 인형을 떠올리며 동심을 되찾아가는 마리오네트 미술관. 마리오네트의 움직임 속에 나만의 생각과 의미를 담는 과정은 곧 예술적인 체험이 된다. 어렵고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예술이 아니라 생활 속에 녹아있는 예술을 발견할 수 있는 거다. 저희가 피노키오를 모으다 보니까 마리오넷을 더 많이 모으게 됐고, 그 마리오넷을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공연자가 있어줘야 되고, 이 공연자를 강릉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또 하나의 생각이 이제 그 기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센스나 오토매틱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진화를 시켰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주제지만, 그러니까 현대 미술 속에 있는 피노키오 작품을 하는 작가들도 저희가 발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오토매틱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유럽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외국의 레지던시 작가들도 뭐 퍼펙트 공부한 작가들도 깜짝 놀라는 그런 어떤 발상인 것 같습니다. 하슬라 미술관의 특징 또 하나, 레지던시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레지던시란 국내외 작가들을 초청해서 강릉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한마디로 작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미술관으로 이동하는 거다. 레지던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강릉의 독특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지역성과 결합한 독특한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다. 스스로 혼자서 한국을 들어와서 이제 그 한국에서 제공하는, 저희 하슬라에서 제공하는 모든 물질을 제공을 받는 겁니다. 항공료, 재료, 모든 것들. 그러면서 여기 현장에서 작품 창작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재료로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유목민적인 그 미술을 남겨놓고 다시 떠나는 그런 게 이제 레지던시의 개념이죠. 자유로운 생각과 소재를 표현했지만 그 속에는 강릉이라는 공통적인 주제가 포함돼 있다.
매월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면서도 지역의 문화를 담을 수 있다는 게 레지던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저희 하슬라 레지던시는 사실 좀 우리나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처음에 했고, 지금 세계의 어떤 레지던시 컨퍼런스에도 우리나라의 대표는 우리가 하슬라가 늘 참여하고 이러는데, 그 레지던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지역성입니다. 그 강릉이라는 어떤 지리적 여건이 잘못하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어떤 교류가 침체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레지던시라는 어떤 작가의 우수한 작가와 시대에 맞는 작가를 초청해서 여기에서 시대의 어떤 균형감을 잃지 않고 이 지역에 좀 보급하는. 예로부터 많은 문인을 배출했던 문화의 도시 강릉. 하슬라 미술관은 이제 이곳에 현대미술을 꽃피우고 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는 독특한 미술관. 이곳에서 예술이란 직접 즐기고 체험하며 내 곁에 머무르는 친구 같은 존재다. 바쁜 일상에 지치고 감성이 메말랐다고 느껴질 때 재밌게 놀면서 문화적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도 싶고 사랑하는 연인과 맛있는 것도 먹고 싶지만 내 수중엔 파란 배춧잎 한 장뿐이니. Don't worry! 고기를 사랑하는 고기 마니아들에게는 눈이 번쩍 귀가 쫑긋한 소식. 9,900원으로 맛있는 돼지고기는 물론 야외에서 캠핑 분위기까지 낼 수 있는 무한리필집이 있다고. 저 9,900원 돼지고기 무한리필 3개만 좀 주십시오. 손님의 주문과 동시에 테이블로 향하는 고기. 무한리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접시가 테이블에 도착하고 먹고 또 먹고 한숨 돌릴 때쯤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있으니 저기요, 리필 더 주세요. 아무리 무한리필이라도 지켜야 할 규칙은 있는 법. 돼지고기는 무제한이지만 시간 제한은 2시간. 남기면 당연히 벌금도 있다는 것. 요즘에 이제 외식을 한번 하러 가면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싼 값에 먹는 거라도 잘 드시고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리담회로 하는 거죠. 뭐 적게 오시면은 안 남고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은 그래도 조금 남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뭐. 자, 불판 위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들. 아무래도 무한 리필이니 고기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네. 그 비밀을 찾아 따라 들어간 주방.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 삼겹살은 기본. 그날 들어오는 돼지고기 특수 부위와 함께 무한 리필 메뉴로 제공되고 있다. 삼겹살, 목살 포함해서 뭐 갈비, 나머지 특수 부위로 해서 총 한 8가지가 되는데 특수 부위라는 게 좀 귀하다 보니까 있다 없다 해서 보통 못 나가도 5가지 이상은 나가고요. 많이 나갈 때는 한 8가지도 나갑니다. 이렇게 매일 정성스럽게 준비된 고기만으로도 손님들이 이곳을 찾을 이유는 충분하지만 여기 고기 맛을 더욱 특별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실내 야외 캠핑장을 그대로 재현한 캠핑 도구와 테이블이 있다는 사실. 일단 여자들끼리 와서 먹기에도 진짜 좋은 것 같고 고기도 가격 생각 없이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기분도 낼 수 있고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기분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의 매력 포인트 한 가지 더. 고기 메뉴를 드시는 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커피까지 제공해 후식까지 한 곳에서 모두 해결 가능한 멀티 공간이라고. 무한 리필. 두 번째 무한 리필의 무한 매력을 찾아온 이곳. 여기저기 무한 리필이란 글자에 시선을 뺏길 때쯤 등장하는 한 대 트럭 안에서 내려지는 것이 다름 아닌 싱싱한 생선들.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무한 리필 회를 드리기 위해서 싱싱한 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를 무한 리필로? 궁금증을 안고 들어선 가게.
가게 안은 이미 무한리필 회를 즐기고 있는 손님들로 가득. 어라, 정말인가 보네. 아니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 예, 무한리필회는 1인당 18,000원에 광어회, 숭어회, 새꼬시회를 3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들 수 있고 계절에 따라 어종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무한리필 회를 본격적으로 즐겨보기 전에 손님들을 반기는 또 다른 무한리필 메뉴가 있었으니 단일 메뉴로도 손색 없어 보이는 알밥, 무침회 등 10여 가지 반찬을 손님에게 아낌없이 모두 드리고 있다. 밑반찬이 많아가지고 회 못 먹는 친구가 같이 봐도 다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밑반찬이 다양하게 잘 나오고 다 맛있대. 그래갖고 2번이나 리필 받았어요. 오늘의 무한리필 모든 회 횟값은 숭어, 광어, 새꼬시. 손님상에 회 한 접시가 나가는 과정을 오픈 키친으로 모두 공개하기에 손님들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있다고. 사장님, 네. 저기 숭어 빼고 광어하고 새꼬시 좀 주시면 돼요. 강어만 듬뿍 좀 담아주십시오. 손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무한리필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좋아하시는 업종이 만약에 고급 어종이다 보면 싼 어종은 자꾸 처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무한리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회리필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모든 회 한 접시. 이 한 접시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가. 싱싱하고 푸짐한 회 한 접시가 상위에 올려지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이곳 무한리필 무림에 존재하는 법칙. 회가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 2, 3단계로 접시 크기의 차이를 두어 회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에 오시면 많이 드시기 때문에 1단계로 큰 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드리고 있습니다. 회를 남기면 아깝기 때문에 먹을 드실 만큼 접시를 각각 1번, 2번, 3번으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싱싱한 회를 맛보고 나면 생각나는 얼큰한 매운탕. 회에 절친한 짝꿍인 매운탕은 무한리필 횟집에서 유일하게 리필이 안 되는 메뉴라니 꼭 참고하세요. 이렇게 여럿이 먹으면 좀 모자란 면이 있었는데 무한리필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부담이 좀 적어서 좋은 것 같아요. 평상시 맨날 모자랍니다. 먹을 때마다. 오늘은 정말 배 터지게 먹나서 배 터지게. 무한리필! 돼지고기로 싱싱한 회로 속을 든든하게 채웠으니 이제는 디저트를 즐길 차례. 달콤한 커피향에 끌려 도착한 이것. 그런데 커피보다 먼저 반기는 것은 엄청난 양의 빵! 여기는 빵이 무한으로 제공되는 카페입니다. 쌓고 또 쌓고 담고 또 담고 카페 한쪽에서 시선을 끄는 엄청난 양의 빵. 신선한 빵을 제공하기 위해 수십 박스의 빵을 매일 아침 제공받고 있다고. 저희들이 매일 오시는 손님의 수를 대충 파악을 해놓은 상태라서 30종에서 40여 종의 신선한 빵을 매일 아침 한 20박스에서 25박스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수십 가지의 빵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카페라떼 한 잔만 주세요. 딸기 주무자. 아메리카노 차가운 거. 자, 이제 음료도 주문했겠다. 본격적으로 빵빵하게 즐길 시간. 이것만의 특별한 규칙도 하나. 빵을 하나씩 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기 편하게 그 자리에서 잘라서 즐길 수 있다는 것. 빵이 무제한이니까 이제 배고플 때 와서 빵을 마음껏 먹고 배 채우고 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많이 가져다 먹어도 눈치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구랑 편하게 자주 오고 있습니다. 한 접시에 많이 담고 한 번에 많이 먹고 싶은 것이 손님 마음. 이것은 시간 제한이나 접시 수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절대 어겨서는 안 될 에티켓이 있다는데. 매장에서만 1인 1음료 해주시면 자유롭게 디저트 형식으로 20번, 30번 횟수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십니다. 포장은 안 돼요. 네. 따뜻한 커피뿐 아니라 든든한 한 끼로도 손색 없는 빵을 무제한 제공하고 있는 카페. 끼니 해결과 디저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곳. 이만하면 10,000원 한 장 아깝지 않겠죠? 무한 리필!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졌다고 속까지 가벼울 수는 없는 법. 오늘 저녁 주머니 사정 생각지 않고 넉넉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무한리필의 무한 매력으로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국악축제가 펼쳐집니다. 바로 소리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전주 대사슴놀이인데요. 예비 명인명창이 될 학생대회,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시상금이 지급되는 전국대회, 그리고 이 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지는 각종 공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 국악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절로 흥이 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